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1이 숨가빴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에도 혁신적인 기술이 녹아든 미래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역시나 차별화된 기술로 세계인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은 이 CES 혁신상의 4분의 1을 수상했는데요. 세계를 놀라게 한 혁신적인 기술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동영 알서포트 전략기획팀장,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IT 전문가인 두 분들 지금 CES 2021 끝나는 라스베가스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종합 정리를 하네요. 좀 그렇죠. 아쉽겠습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때쯤이면은 이제 끝나는 쇼에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즐겨야 되는 시간인데 네. 좀 안타깝고 또 두 번째로 한국에서 하니까요 많이 졸립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대도 안 거기서는 먹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시차가 예. 있어라도 현장에서 있는데 예. 지금은 온라인으로 보니까 졸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신 팀장님, 네. 그러니까 뭐 직접 간 것과 이제 비대면,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잖아요. 네. 비대면으로 한 건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그 CES 2021은 네. 그 올 디지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장점과 분명히 단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 세 가지 그리고 단점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점과 예. 단점. 네, 첫 번째는 누구나 참여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CES라는 곳에 참석하는데 그 티켓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비싼 게 바로 비행기값, 호텔비. 이게 그렇죠. 가격에는 2배에서 10배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더라도 갈 네.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은 그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참여가 오히려. 가능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접근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인데요. CES 행사를 가보면 특히 삼성, LG 가끔 가다 가는 또 이제 좋은 그 쇼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예. 가면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참가자가. 근데 지금은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소셜과 커뮤니케이션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또 네. 재밌는 게 실시간 댓글이나 아니면 라이크, 예. 좋아요, 싫어요가 있는데 어떤 그 행사를 보면 싫어요만 10개, 100개가 달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예. 약간 그 실질적으로 느끼고 보고 했을 때 느껴지는 오감을 거기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작년에 CES에서 이슈가 됐었던 그 LG에 올라가는 TV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것도 올라가는 거. 그 중국에서 되게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가까이 보면 그냥 별로 쓰레기인데 멀리서 보면 되게 잘 괜찮은 듯이 중국 보여요. 것도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예, 보이는데 예, 예. 실제로는 근데 이번에도 이슈가 됐는 게 예. 그 LG 롤러블 폰 들어보니까 예, 상소문 폰 그런데 예. TCL이라는 회사에서 더 많이 늘려지는 걸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아, 그래요? LG보다 훨씬 더 많이 벌려지게. 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물을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실물을 봤을 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걸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예. 또 보안 이슈. 예, 한 가지 더 있죠.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보안 두 이슈. 가지인가요? 보안 이슈? 보안 이슈인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네. 미디어나 애널리스트들한테는 프레스 컨퍼런스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제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예. 네. 근데 미국 시간하고 한국 시간하고 분명히 9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미국 시간 13일 날 오픈하세요라고 하는데 한국 시간 13일 날 오픈한 그 미디어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뒤가 맞아야지 이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남아 있고 그 증거물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안 이슈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 저는 이제 노 세렌디피티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우연한 만남, 그 우연한 그 뜻밖의 즐거움, 기쁨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날 사람을 미리 찾아보고 리스팅해서 이 사람하고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매칭을 하고 만나야지만 일이 벌어지는데 그 오프라인 행사를 가다 보면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보네요. 오랜만입니다. 그러면서 사업도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계약도 이루어지고 그런 기회가 그렇겠네요. 없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이 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스타트업들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가 그 안에서 업체를 고르거나 아니면 카테고리를 골라서 클릭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기업들만 아무래도 누를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은 언제 다 누르고 있습니까? 근데
실제 현장에 가면은 현장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자기들의 재밌는 물건을 다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들어가고 예. 그럼 그렇게 될 때 꼭 마치 우리가 호객행위 하듯이 저희 제품 진짜 좋아요. 막 와보세요.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할 수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잘 준비되어 있는 이름 있는 대기업들에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기업들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현장성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끝나고 한 달 정도 동안 이 자료를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네. 그못 봤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네. 코엑스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더라도요. 네. 행사는 정말 멋지잖아요. 근데 행사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영상으로 남겨두질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모든 기조연설 그리고 모든 자료들을 실제로 그 사이트 안에 한 달 동안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가도요. 그 기간 내내 봐도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달 동안 차분히 볼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점에서 보시면 약간 예. 디지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 디지털에 적용되는 법칙이 위너 takes it all. 그래서 디지털은 모든 게 그 위너가 다 차지하거든요. 그런 만큼 아마 내년에도 아마 CS가 디지털과 병행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을 하고 해야지 올해는 사실상 뭐 저 같은 경우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대기업 외에서는 사실상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볼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 찾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할 수 있는 CS 2021이 되지 예. 않았나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사실 이게 CES 가전 전시회지만 가전이 주인공이라기보다 최근에는 미래차, 뭐 자율차 같은 이런 것들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 뭐 우리 현대차, 뭐 구글 이런 관련 업체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자동차 역시 타봐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완성차들, 특히나 구글은 최근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줬었는데 그런 부분 줄 수 없으니까 빠졌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얘기들, 예를 들면은 모빌리티 기술 업체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쪽들은 좀 많이 늘었고요. 또 한 가지 특징 경우는 역시 중국이 많이 빠졌다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좀 그걸 걱정을 하고 또 하와이에 대한 제재 때문에도 그러는데 자 그러면 뭐 어찌됐든 많은 기술이 나왔을 텐데 전체적으로 CS 2021을 관통하는 뭐 주제, 키워드 네. 이건 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일단은 그 예. CTA에서 나온 것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CTA 요? CTA라고 하면 예. CES를 운영하는 운영사죠. 이제 네. 운영사에서 이제 주관사. 주관사가 이제 총 한 6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로나 시대였던 2020년에 나온 혁신이 역대 최대고 올해 나올 혁신은 그를 능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6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가 10년 실적이 15일 만에 달성될 정도로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런 원격 얘기를 의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나 드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로봇이 어떤 그 공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살균이나 배달, 뭐 운송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로봇이 왔다라는 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디지털 전환 역시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뭐 운동을 하든 여러 가지를 하든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연결하는 5G 기술에 대해서도 5G가 단순히 통신이 아니라 핸드폰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자동차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들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예. 사실상 CTA 같은 경우는 CES를 집행하는 기관이고 미리 하기 전에 아젠다를 먼저 제시하거든요. 근데 하기 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봤다면 CES가 진행된 이후에 어떤 아젠다 아니면 어떤 키워드가 나왔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신 팀장께서 봤을 때 네. CTA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가 시작하기 전에 제시한 키워드가 아니라 예, 제가 끝나고 봤을 나서 때 종합 정리하니까 정리했을 이렇다. 때 아, 그렇죠. 더 예, 궁금해요. 봤을 때 한번. 네. 재밌는 부분이 그 그러니까 코비드 19라는 X 이벤트라고 하면 세상을 엄청나게 많이 바꾸는 그런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CS 2021이 나오기 전에서는 그 기술 중심에서 테크 중심에서 기술이 어떻게 사회 변화를 이끌까 아니면 기술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까라는 부분이 관심이 있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에 기술보다 내가 살아야지 주변이 안전해야지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라이프 즉 생활을 위한 기술 그리고 생활 속에 있는 기술 라이프라는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약간 키워드를 뽑아낸다면 예.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은 먼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일상 그리고 소중한 곳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 홈. 네, 거기서 H 그리고 위생과 안전. 원래 당연히 위생하고 안전은 보장돼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코로나19가 터진 다음부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이진과 그 세이프티에
H 해서 2H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일상, 뉴노멀에 있어서는 집에서 그리고 아무데도 못 가니까 뭘 해야 돼요? 즐겨야 되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예, 거기서도 약간 실감형 엔터테인먼트. 옛날에는 직접 보고 했는데 만지고 했는데 지금은 2차원에서 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그래서 아쉬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자동화,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자동화. 오토노미라고 하면서 거기서 E에서 그러니까 2E.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2H 그리고 2E로 뽑았는데요. 예. 근데 거기서 좀 더 저는 강조해서 봐야 될 부분이 홈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막 홈이라는 부분이 약간 지금 이제 재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집이라고 하면 자구, 그다음에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정도밖에 예. 생각 안 했죠. 쉬고. 나머지는 그냥 나가서 논다라고 네. 하는데 밖에 생활 주로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다 집에서 그렇죠. 오래 있다 보니까 오래 집이- 있다 예. 보니까 집도 개성이 있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그렇죠. 개성이 반영된 공간이어야 한다. 집에서 또 운동도 하고. 그렇죠. 집이 사무실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위험한 바깥보다도 위생이 보장된 공간이어야 된다. 라는 부분. 세 번째는 말씀하셨던 즐거움과 휴식이 있고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CES에서 좀 더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번에는 반려봇. 이제 반려견, 반려묘가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봇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반려 X라고 하는데 반려봇, 견, 묘와 함께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예. 측면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달라지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들,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선보였는지 좀 보고 싶은데 네. 일단 우리 뭐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자, LG전자. 네. 어떤 기술들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어디가 잘했습니까 그리고 어디가 삼성과 삼성전자 LG 참 어디가 잘했냐라고 하면 참 곤란하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는 어떤 미래의 지향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삼성이 잘했고 그리고 실제 제품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구현되는지 구체적인 모습은 LG가 잘 보여줬다. 뭐 이렇게 살짝 좀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좀 좀 들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노트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발표들이 상당히 매끄러웠고요. 마치 이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정말 미래의 그림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모습들을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보여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삼성에서 이제 그것보다 더 나은 뭐 표준이 베터 노멀, 이게 베로 노멀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뉴노멀이 아니라 네. 베터 노멀. 네, 그렇죠. 더 나은 일상. 네, 그렇죠. 그 더 나은 일상을 위한 도구로서 예를 들면은 개성을 드러내는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생활하는 로봇이나 그리고 그 안에서 뒷받침하는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인 통합적인 관점에서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중요해지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생적인 관점에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 부분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에서 나온 이 두 가지의 흐름에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일단 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 맞춰서 지금 삼성과 LG가 내놓은 제품에 대해서 좀 하나씩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삼성 네, 뭐 예, TV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삼성- 좀 더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약간 그 제가 봤을 때는 LG와 삼성 같은 경우는 집에 대한 재정의를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집에 대한 재정이 있어서 LG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과 건강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공기청정, 에어컨, 프리큐어 라인업. 그러니까 보이시피 집에서 돌아다니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그다음에 네. 심지어는 여기 끼는 마스크, 수면 예. 마스크 요게 조금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두 번째는 그 집과 그리고 옷 이런 걸 깨끗하게 해주는 스타일러, 건조기 이런 건조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 신선하고 건강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정수기라는 부분이 정수기. 있었고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서는 그 TV OLED F25라는 부분에서 OLED보다 지금보다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화질이 좋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QNED라는 관점에서 좀 더 대형 TV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의 그 가전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일종의 사물지능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AI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작년부터 이제 CES에서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물의 지능이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물지능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구현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청소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로봇 청소기가 그냥 로봇 청소기로 청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제트봇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제트봇? 그 안에서 실제로 그
그 가전,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예를 들면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같은 거를 얘가 같이 컨트롤해주는 일종의 허브의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볼리라고 그래서 어떤 공처럼 생긴 로봇이 쭈꾸공 같은 거. 네, 그게 이제 뭔가 어떤 목적성은 없이 그냥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청소기 기능을 넣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돌아다닐 땐 청소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삼성이 저가 같이 나온 게 로봇인데 약간 팔이 하나 달려있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그 팔이 예를 들면 나 대신 컵을 집어서 나에게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종의 집에서의 비서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사물 가전은 어떤 식으로 연결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음성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살균봇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이 작년에 이제 LG에서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사물을 피하면서 잘 움직이면서 돕는 로봇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살균 기능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이나 아니면 교실이나 이런 데서 이게 되게 환경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대장균을 없애주는 이런 어떤 라이트가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사람을 싹싹 피하면서 환경을 이제 살균을 해주는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똑똑해지는 가전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좀 관심 끌었던 게 LG전자의 가상인간. 네, 김래아 김래아가 제일 좀 네. 주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주목을 끌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 상당히 많은 이제 AI 기술이 들어갔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독보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보여주지 않는 제품이었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많이 특이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그래요? 신선하진 않았나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제가 디지털의 한계였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가상으로 그걸 영상으로 무비 그리고 TV 드라마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영화로서는 지금 현재 우주로 갈 수도 있고 새로운 생명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예. 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SNS에서는 이미 한 5, 6개월 전부터 계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팔로워도 모으고 거기에 댓글도 보면 예쁘게 생겼네요. 일반인 줄 알고. 실제 사람 같은데요. 네, 그런 예.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게 밝혀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 포스팅도 LG에서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 네온, 그러니까 삼성의 네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 보거나 뭔가 이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LG는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결국 둘 다 네온이 됐던 김래아가 됐던 실제로 우리가 뭔가 커뮤니케이션 해보거나 실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서비스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저 가상인간의 저 기술이 실제로 우리 삼성, LG전자보다 더 앞서서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좀 기술이 실제 다른 데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지금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서 요즘 그 인플루언서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스타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사이버 세상에서 예를 들면 나이키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거기 있으면 고객들과 얘기해 준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그걸로 이제 돈 버는 회사들도 많고요. 글로벌 관점에서는 서비스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 그 SM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테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예. 이미 이런 가상 아이돌을 이번에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물들과 그리고 온라인상에 있는 가상 캐릭터들이 같이 그룹을 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미 엔터 영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상 인물들이 좀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 중국에서는 그런 가상 인물끼리만 하는 가수 오디션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엔터 영역에서는 좀 쓰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가전의 영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생활의 영역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의 네온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여러 개의 인물들을 가지고 실제 우리랑 응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삼성이든 LG든 결국 우리가 상용화되는 제품에 저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탑재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빅스비라든지 어떤 음성 인식 기술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한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하는 실제 가상 인물들이 우리의 가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요즘에 그 가상 챗봇 이루다 요즘 뭐 개인 정보 유출 협회 그렇죠, 논란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래아가 관심을 특히 많이 끌었거든요. 예, 그런 것 그것 때문에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그 관심을 많이 관심을 기울일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신 팀장님은 LG 가상인간은 조금 아쉽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LG에서 이번에 롤러블 폰 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어요. 네. 한 8초, 5초에서 8초 잠깐 나왔는데 그 네. 부분이 이제 그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LG전자의 대표님께서 이제 딱 펴면서 이제 소개하는 부분이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 좀 아쉬워요. 말씀드린 그래요? 것처럼 네. 왜냐하면 실제로 봤을 때 그게 얼마만큼 좋은지 LG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롤러블 TV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중국이나 다른 회사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왜 중국의 약간 애매한 TCL이라는 회사가 훨씬 더 네. 상소문 폰을 가지고 광고하는 바람에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레아나 아니면 롤러블 폰에 대한 그런 마케팅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삼성의 S21이나 아니면 LG의 롤러블 폰이 있는데 삼성 S21은 실체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이제 CES에서 롤러블 폰은 그 영상 그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서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애매하지 롤러폰이 않을까 뭐 싶습니다. 올해 안에 출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두 양사의 마케팅 차이인 것 같습니다. QNED 같은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TV도 그리고 먼저 제품 출시하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LG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밸류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 심리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러니까 알려주고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전략들 때문에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실제로 이제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롤러블 폰을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롤러블 TV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롤러블 TV가 2019년 CES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상용화가 된 게 2020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제가 가장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이렇게 접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접혀 들어갈까 궁금했는데 그거는 화면으로 알 수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 봤을 때 놀란 게 이게 우리나라 예전에 부채 접듯이 경첩 모양으로 이렇게 접혀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실제 현장에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지금 앞에는 나왔는데 그럼 저걸 뒤에서 어떤 식으로 접어 들어갈까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쇼에서 나오게 되면 말씀하신 중국이 상당히 그걸 또 빠르게 베끼거나 벤치마킹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좋긴 하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면에서는 좀 더 보고 싶은 게 솔직한 그쵸, 욕심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삼성전자 그 미니 LED TV 네. 니오 QLED는 어떻습니까? 뭐 혁신상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면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럴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나의 작은 곳에 더 많은 입자가 들어가서 아주 큰 고화질을 내게 해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OLED라고 하는 게 장점은 있지만 오래 쓰게 되면 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나오게 되는 이제 미니 LED는 정확하게는 LCD라는 기술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인데도 LED처럼 아주 고화질을 낼 수 있는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으면서도 고화질을 내기 위해서 하나의 작은 곳에 입자를 촘촘히 박은 게 이번에 나온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전 그것보다 더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이 LED 자체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소리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나온 기술이 이 LED 자체가 스피커처럼 이 LED 자체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번에 기술이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별도의 네. 스피커 없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큰 화면, 예를 들면 100인치가 넘는 화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별도의 스피커를 달면 아무래도 우리가 현장감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왼쪽 구석에서 총이 딱 쏴지는데 거기서만 소리가 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 그리고 또 얇은 게 소리까지 내게 되면 이게 어디로 장점일 수 있냐면 자동차 안에 우리가 천장을 나중에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모든 천장의 모든 곳을 다 디스플레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각각의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두꺼운 장치 필요 없이도 그 얇은 곳 안에서 낼 수 있다. 뭐 이런 데에서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무궁무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벤츠가 키노트 스피치 했을 때 나왔던 예. 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LG 디스플레이에서 잘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해서 한국의 LCD 기술이 OLED 기술이 글로벌리 잘 인정받고 있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LG의 LED 기술 중에 저는 가장 흥미롭고 이건 정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반투명 기술이에요. 반투명 기술. 그러니까 반투명 LED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막혀 있잖아요. 예. 이게 LED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TV 켰을 때는 그 영상이 나오고 네. 껐을 때는 이렇게 뒷모습이 비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실제로 형식인가요? 이번에 나온 이제 버추얼에서 보여준 게 두 가지 정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첫 번째는 그게 침대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이 반투명 LED가 나와서 실제 빛도 쏴지지만 정보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식당이라고 치면 이렇게 우리가 칸막이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영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 영상 자체가 뭔가 정보성도 주고 또 이렇게 막아도 주는 뭐 이런 기능성, 이런 반투명 LED도 상당히 흥미로운 기술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뭐 삼성전자, LG전자는 새로운 신기술, 신제품을 많이 받고 글로벌 기업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끌은 기업들은 이번에 어떤 기술을? 예, 가지고 저는 AMD를 손꼽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칩 회사, 예, 반도체 AMD. 칩. 예, 거기도 이제 그 여성 CEO죠. 리사 수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크게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도 재밌는 부분이 기술보다 일상 속에서의 어떤 그 고성능 컴퓨팅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실상 그 AMD가 제공하는 그 고성능 컴퓨팅이 많은 기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영속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AMD의 기술이 없었으면 세상은 다 락다운 됐을 거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제 바이러스 연구에도 이미 슈퍼컴퓨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가장 재밌는 부분은 AMD가 이제 그 키노트 스피치를 하면서 가장 먼저 파트너를 보여줬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PC시대에 있었던 윈텔이 이제 끝났다라는 부분을 이제 선언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인텔을 공격했군요. 예, 윈도우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인텔이 기존에 있었던 PC의 생태계를 모두 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시대는 갔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키노트 스피치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 파트너가 바로 직접 AMD가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부분을 말함으로써 그 부분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이 CES가 역시 메시지가 중요한 게요. 예. AMD가 이렇게 나왔더니 인텔에서는 이 CES 기간에 CEO를 바꾸는 결정을 했습니다. CEO 네, 를 대표를 바꿨어요. 근데 어떤 대표냐면 인텔에서 30년 동안 일했던 엔지니어를 뽑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텔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지만 가장 큰 건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어떤 CEO가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30년 동안 인텔에서 일했던 엔지니어 출신을 CEO로 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술에 대한 힘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이 CES 타이밍에 했다라는 것 자체도 좀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AMD 말고 또 주목을 끄는 기업 뭐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월마트도 나왔다라는 게 좀 재밌었어요. 월마트요? 네,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CES라고 하면 우리가 기술 기업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 작년에 맥도날드 나왔고요. 올해는 월마트 나왔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 기술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소 기술을 연결해서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 아마존고처럼 무인 매장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월마트 역시도 뭐 무인 매장이나 당일 배송이나 아니면 5G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에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제 행위들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실제 이제 그 아마존이 나왔다라는 것, 월마트가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기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5G를 하고 있는 버라이즌의 CEO가 가장 처음에 했었던 기조연설의 발표자로 나왔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키노트 스피치에서 되게 이슈가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여성 키노트 스피처가 많이 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ES 같은 경우는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여성 그 키노트 스피처가 없었거든요. 2019년도에는 그러니까 7명 중에서 3명, 그리고 2020년에는 9명 중에서 4명. 근데 이번에는 18명 중에서 9명이 다 여성 CEO 절반이요? 예, 키노트 스피처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ICT 업계에서 여성들의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을 여실하게 보여줬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내년 CES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라스베가스에서 하더라도 예. 지금처럼 뭐 예전처럼 완벽한 오프라인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돼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에 나온 어떤 아쉬움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내년 쇼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브드로 바뀐다면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기업들이 준비할 부분은 사실상 오프라인은 이미 몇십 년 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상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온라인을 보시면서 계속 로딩이 돌거나 아니면 인프라 부족,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많이 알리는 거에 대한 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워서 내년에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올해 아쉬웠던 부분을 잘 뭉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신동영 알소포트 전략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